앞서 진단합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를 한눈에 파악하는 초특급 미리 보기 서비스 KB리그 익스프레스 박지슬입니다. 매주 이변과 명승부가 속출하는 KB 바둑리그 12라운드 1경기에 출전할 두 팀의 오더와 전력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순위표 한가운데 나란히 자리한 두 팀이 정면 대결을 펼칩니다. 5승 5패의 4위팀 티브로드와 4승 5패의 5위팀 킥스의 대결 12라운드 제1경기 오더를 공개합니다. 7 장고 대결에선 이지명 신민준 선수와 피처스리거 홍기표 선수가 만났습니다. 지난 라운드까지 무려 6연패를 당한 신민준 선수. 이번 오더는 연패 탈출의 서광이 될까요? 하지만 홍기표 선수의 상대 전적은 이전 전승. 신민준 선수에겐 이번 역시 쉽지만은 않은 한판이 될 것 같네요. 2국에선 주장 강동현 선수와 4지명 강승민 선수의 대결입니다. 최근 2연승의 강승민 선수, 상대 전적에서는 1승 4패로 밀리고 있는데요. 6라운드 이후 연승도 연패도 없이 승패를 반복해온 강동현 주장. 패턴대로라면 이번 경기는 이길 차례인가요? 강동윤이 이기면 티브로드도 이긴다. 강승 T승의 법칙이 이번 라운드에서도 이어질지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3국에선 3지명 김정현 선수와 2지명 윤준상 선수가 만났습니다. 두 선수 2010년과 11년 한 차례씩 대국한 이후 여태 한 번도 공식 대국이 없었다는 거 실화인가요? 바둑리그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마주친 적 없다는 두 선수. 상대 전적은 1승 1패로 팽팽합니다. 이 대국 12라운드 1경기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 같네요. 4국에선 5지명 류수환 선수와 3지명 백홍석 선수가 격돌합니다. 최근 KB리그에서 무려 4연승을 기록한 류수환 선수. 상반된 기풍의 백홍석 선수를 만나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백홍석 선수가 포커페이스 류수환 선수에게 제대로 된 돌주먹 맛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대결도 흥미진진하네요. 5국에선 4지명 류민영 선수와 주장 김지석 선수가 만났습니다. 6승 4패로 티브로드에서 수훈법으로 꼽히는 류민영 선수. 김지석 선수까지 꺾어준다면 그야말로 대형 사고를 치는 거겠죠? 지난 라운드 패배로 연승 행진을 멈춘 김지석 주장. 팀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물러설 수 없는 한판입니다.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4승 1패로 김지석 선수가 앞서 있는데요. 단 한 번의 패배가 바로 지난해 바둑리그에서 있었군요. 티브로드와 킥스의 12라운드 1경기. 현재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승부 예측은 50대 50. 어느 쪽의 우세도 점치기 힘들다는 전망입니다. 주장전을 제외한 세 판 모두 요즘 기세와 지명순위, 상대 전적이 맞부딪혀 승패를 짐작하기 어렵다는데요. 단 한 판으로 순위표 자리를 맞바꿀 수도 있는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2라운드 제1경기 티브로드와 킥스의 대결이 지금 시작됩니다. KB국민은행 바둑리그의 새로운 이벤트,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한 주에 열리는 KB국민은행 바둑리그 경기는 모두 20판.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열리는 20경기의 승패를 모두 다 맞힌 분에게만 대박 상품을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요, 바둑TV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그 주의 KB리그 오더를 확인한 후 어느 선수가 이길지 차례대로 클릭하시기만 하면 응모는 끝! 어때요? 참 쉽죠? 8라운드에 정답자가 여러 명이면 상품을 똑같이 배분해 드리고요. 정답자가 나오지 않은 주의 상품은 다음 라운드로 이월됩니다. 체크 응모하기, 체크 응모하기,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이벤트 승부를 맞춰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2라운드 1경기 시작합니다. 송태곤 구단 해설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티브로드와 킥스의 대결, 이 상위권 진입을 위한 치열한 중위권 싸움이 시작이 될 텐데요. 네, 정말 경쟁팀들 간의 대결.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에서는 어느 팀이랑 둬도 중요하지만 경쟁팀들끼리의 대결이기 때문에 네. 한 판
이상의 승리 효과가 있는 그런 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상위권 진입 과연 어느 팀이 수월해질 수 있을까요? 먼저 순위표와 오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대결을 펼치는 티브로드와 킥스 4위와 5위에 나란히 자리해 있습니다. 이쪽 순위를 보면요, 정관장 황진단 언제까지 이 연승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일단 뭐 정관장 황진단은 뭐 거의 뭐 다른 팀들도 놓아줘야 된다 할 정도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네. 2위 SK 앵커링과 3위 포스코캠 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안정권에 있어요. 하지만 4위 티브로드부터 6위 한국물가정보팀까지는 지금 정말 치열하게, 네. 물론 그 밑에 있는 팀들도 화성시 코리오, 뭐 CU팀 이런 팀들도 가능성은 있지만 약간은 좀 멀어져 있거든요. 정말 이 라이벌 팀 간의 대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경기 오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티브로드와 킥스 1국 장고대국 신민준 선수와 홍기표 선수가 만났습니다. 랭킹면 그리고 지명도 면에서는 신민준 선수가 앞서 있지만요. 홍기표 선수가 2대 0으로 상대 전적에서는 앞서 있습니다. 네, 특히나 그 시간이 있는 대국에서 두 번 다 승리를 가져간 적이 있기 때문에 신민준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상대를 만났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이국 속기 강동윤 선수와 강승민 선수가 만났습니다. 4대 1로 강동윤 선수가 앞서 있네요. 강동현 선수가 아무래도 이길 확률이 높은 판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은 오더가 봤을 때 지금까지 강동현 선수가 승리하면 티브로드가 승리하고 패하면 패했잖아요. 네. 과연 그 오더가 계속 맞아 떨어지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승리 징크스, 승리 공식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자, 삼국 속기대국입니다. 김정현 선수와 윤준상 선수의 대국 빅매치인데요. 상대 전적도 1대1 팽팽합니다. 그 랭킹 지명도 손으로 봤을 때는 오늘 이 3국 김정현 선수와 윤준상 선수의 대결이 거의 뭐 승부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아주 치열한 한 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부의 키를 가지고 있는 대국 관심이 갑니다. 자, 사국 속기 류수왕 선수와 백홍석 선수의 대결입니다. 이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기사가 만난 것 같은데요. 네, 뭐 공격형인 백홍석 선수와 수비형인 유수왕 선수. 백홍석 선수가 뭐 물론 지명도는 높지만 최근에 유수왕 선수의 기세가 무섭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대국은 김지석 선수와 류민영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힘과 힘의 대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한 판이죠. 치열한 전투 바둑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더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티브로드와 킥스의 대결 예상을 50대 50으로 해주셨어요. 네, 뭐 오더를 아무리 봐도 네. 누가 유리한지 좀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지명도 면에서는 어느 선수가 앞서지만 또 상대 전적에서는 이쪽이 앞서고 그리고 상대 전적이 없지만 한쪽은 또 기세가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예측하기 힘든 그런 한 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빅매치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네. 많을 텐데요. 자, 오늘 빅매치 함께 보시겠습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2라운드 1경기입니다. 바둑TV 지하 1층 대국 스튜디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4위에 자리해 있는 티브로드, 5위에 자리해 있는 킥스의 대결. 자, 1국 장고대국. 킥스에서는 퓨처스 리거 홍기표 선수를 기용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장고대국은 각자 1시간 1분 초읽기 1회가 주어집니다. 일단 뭐 상대 전적이 좋기 때문에 킥스 팀에서는 뭐 조금 재미있는 오더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국 속기 강동윤 선수와 강승민 선수의 대결. 자, 5판의 대국 기록이 있고요. 자, 오늘의 빅매치입니다. 윤준상 선수, 김정현 선수가 만났습니다.
김정현 선수의 흑번, 윤준상 선수의 100번입니다. 김정현 선수가 원래 이제 KB 리그의 사나이다 이렇게 그 별명이 있을 정도로 네. KB 바둑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줬었는데 네. 올해는 글쎄요 좀 잘 안 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MVP까지 수상한 적이 있었던 김정현 선수인데요. 자, 지금 상대 전적을 보면 1승 1패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두 기사의 랭킹을 보면은 정말 자주 만났을 것 같았는데 네. 예상외로 2번밖에 안 만났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오래전에 네. 만났고 이렇게 기사들의 이제 상대 전적이나 이런 것을 보다 보면은 어떨 때 보면 이렇게 많이 만났어 이럴 때도 있고 어떨 때 보면은 되게 많이 만났어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거의 만난 적이 없고 네. 그럴 때가 간혹 있습니다. 2번의 대국, 한 번은 2010년, 또 한 번의 대국은 2011년 이 국내 대회 본선에서 만났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두 선수 모두 오늘 대결 좀 부담이 되는 한 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딱 오더를 봤을 때도 물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판이 진짜 뭐 승부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담감을 안고 싸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기풍을 말할 때는 김정현 선수가 선실리우 타계 그리고 윤준상 선수가 두터움으로 이제 공격형 이런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네. 일단 초반 아직 몇 수 진행되지 않았지만 지금의 이제 돌의 위치로 봤을 때는 오히려 서로 이제 반대의 작전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윤준상 선수가 지금 선택한 이 좌상기 소목과 좌하기 3-3은 누가 봐도 정말 뭐 실리로 좀 두겠다 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고 네. 김정현 선수의 이 두 칸 높은 굳힘은 좀 중앙 쪽을 중시하겠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거든요. 이 흑과 백, 김정현 선수와 윤준상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수순들은 성격이 다르지만 그래도 이 흑백 모두 알파고의 채취가 약간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최근에는 뭐 3-3으로 두는 거나 네. 3-3이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안 나왔었는데 최근엔 정말 많이 나오고 이제 두 칸 높은 굳힘도 이제 와서는 뭐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도 않아요. 네. 자, 이 정석도 오랜만에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한때는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네, 아마도 쉽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끊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다시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흑의 실리, 백의 두터움. 보통은 이제 여기까지 지키고 백이 이제 손을 돌려서 넓은 곳을 가고 네. 정석이라고 많이 불리우고 많이 두어지는 수순입니다. 여기서 흑이 가만히 이은 수가 재밌네요. 그냥 맞거나 중앙 쪽으로 위로 느는 것이 아니라 일렬로 그쵸. 만들었는데요. 뭐 오목 두듯이 네. 일자로 두었는데 이 수로 만약 맞게 되면은 이 단수를 당해서 이어야 되는데 네. 있게 되면은 중앙 쪽이 너무 깔끔하게 막히거든요. 이거는 흑이 좋지 못하고요. 네. 중앙 쪽으로 여기 는 걸로 늘었으면은 백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흑은 절대 이렇게 둬서는 안 돼요. 이 모양 자체가 실리를 워낙 빼앗겼기 때문에 네. 흑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흑은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있는 한 수라고 볼 수 있고 윤준상 선수가 지금 생각을 하는 거는 느는 것이 많이 두어지긴 하지만 치받는 수도 있거든요. 네. 치받고
그러니까 실리로는 백이 이렇게 두는 게 이득이긴 해요. 하지만 네. 흑도 우변 쪽에 딱 일자로 내려서고 중앙 한 칸 뛴 이 자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배석에서는 물론 이것도 줄 수 있긴 하지만 그냥 가만히 느는 것이 더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 정석을 모른다면은 방금 흑이 둔 저렇게 가만히 있는 수는 떠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재밌는 수입니다. 아마추어 분들이 만약 이 정석을 잘 모르시면은 그냥 이 막는 수로 네. 차라리 우변 쪽을 3-3 들어갈 때 우변 쪽을 막아서 이 한 점을 잡으시는 것도 쉽게 두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간명하네요. 이렇게 뛰는 수. 또 있나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처음 봅니다. 글쎄요, 즉흥적으로 뒀을지 아니면 좀 연구가 되어 있을지. 네. 그러면 흑이 똑같이 끊는다면은 그건 못 두겠네요. 흑은 일단 끊을 네. 수는 없겠어요. 이거는 이어지는 모양이- 자세가 네. 너무 좋아서 이거는 생각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냥 느는 것이 아니라 한 칸 뛰었기 때문에 이 백돌의 힘은 약간 떨어졌잖아요. 그럼 흑은 그런 부분을 좀 더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어떤 수를 연구해야 될까요? 이런 게 지금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차단하는 수요. 흑이 뭐 차단을 한다고 해서 네. 뭐 이런 식으로 차단하는 건 일단 빵따냄을 주기 때문에 그거 물론 질문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손익을 따져 봐야 되는데 일단 네. 느낌적으로 네. 빵따냄을 주는 거는 너무 두고 싶진 않잖아요. 모양상이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일단 첫 번째로 생각 지금 나는 거는 네. 이곳을 치받아서 이으면은 끊어서 이거라면은 흑이 괜찮은 싸움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귀가 네. 여기 찝어지면은 양쪽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백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살 수는 없거든요. 네. 여길 뒀을 때 그럼 백이 이 변 쪽으로 있는다면 이거는 귀랑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쵸, 연결이 되죠. 하지만 흑도 중앙 쪽에 약점이 있어갖고 뭐 이 돌이 공격당하거나 잡힐 돌로 보이진 않고요. 우변 쪽 뛰는 것도 이것도 뭐 어느 정도 선수잖아요. 네. 흑도 활용 수단이 많기 때문에. 이러고 끊어가면 오히려 백이 나갈 수가 없는데요. 네. 백이 오히려 중앙으로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글쎄요. 워낙 처음 보는 모양이라 바로 뭐 누가 좋다라는 느낌이 잘 안 드네요. 김정현 선수가 이 수에 대해서 만약 모르고 있었다면은 일단 좀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저 생각 시간을 좀 사용을 거의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치받는 수가 가장 일단 유력하지 않을까. 기사들이 평소에 포석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도 처음 보는 그런 형태가 실전에 나오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를 처음 보는데 네. 윤윤상 선수 같은 경우는 또 인터넷으로 또 인공지능과 많이 대국을 펼치기 때문에 네. 그런 곳에서 혹시 나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기보까지는 제가 뭐 다 알진 못해갖고 보통 유행이 시작될 때 바로 공식 기전에서 사용되기보다는 인터넷에서 좀 사용이 되고 난 후에 그게 어느 정도 검증되면은 이 정식 네, 대회에서 그쵸. 사용이 되더라고요. 무지끈 같습니다. 빵따냄을 주겠다. 네, 허용하면서도 차지를 하겠다. 그 정도로 욕심이 났나요? 그러니까 김정현 선수 생각은 일단 이 모양 자체가 빵따냄 주는 게 그렇게 내키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여기가 다 들어가면 실리가 큰 거 아니냐. 귀가 맛은 있지만 여기 두면 뭐 아주 쉽게 수가 나요. 하지만 이곳으로 호구되는 자세가 되면은 100 빵 따냄 자체도 혹시나 나중에 곤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힘있게 끊어갑니다. 여기서 100은 변신할 수도 있는 거죠? 이으면은 이을 수도 있죠. 환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흑은 이거를 좀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치받았을 때는 100이 있고 끼웠을 때 100이 어느 쪽으로 단수 칠지 100이 정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흑이 어떻게 보면 정해놓은 거잖아요. 넌 아래로 쳐 이렇게 단수를. 네. 그러니까 선택을 흑이 한 거기 때문에 100 입장에서는 물론 이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선택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100은 일단은 따내고 싶습니다. 네. 김정현 선수 생각은 뭐 초반인데 100이 뭐 여기를 패를 노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뭐 진행될 리가 없다. 그렇게. 네. 네, 윤준상 선수와 김정현 선수 간략하게 프로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9월 랭킹 22위와 27위,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는 1승 1패. 이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뭐 올해 이제 뭐 좀 성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윤준상 선수가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네. 생각은 돼요. 하지만 김정현 선수 하면 딱 이미지가 워낙 KB 바둑리그의 사나이 이런 이미지가 네. 있기 때문에 이 대결은 뭐 거의 5대5다 그렇게 생각은 되고요. 네. 자, 역대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현 선수는 59승 55패, 윤준상 선수는 94승 60패, 곧 100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윤준상 선수도 뭐 곧 100승 고지에 올라갈 것 같고요. 김정현 선수가 작년과 올해 조금 성적이 좋진 않아요. KB 바둑리그에서. 흑번 승률과 백번 승률이 나오고 있는데 윤준상 선수는 흑번이 더 강하고요. 김정현 선수는 100번이 더 강합니다. 근데 오늘 대국은 바뀌었네요. 네. 자, 이지명과 삼지명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윤준상 선수는 5승 4패를 기록 중이고요. 김정현 선수가 원래 이 바둑리그의 사나이라는 별명을 네. 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김정현 선수가 뭐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닌데 아마 올해 이제 KB 바둑리그를 끝나고 군입대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전에 좀 뭔가 해놔야 된다라는 좀 부담감이 네. 올해 좀 이렇게 성적을 내는 데는 아. 좀 마이너스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또 김정현이라는 이름을 알렸던 KB 무대에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렇죠. 자, 김정현 선수가 2011년 포스트 시즌에서 MVP를 받았었고요. 또 2013년에는 이 포스트 시즌 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MVP를 수상한 바 있는데요. 과연 올해 2017 시즌에서는 그때 그 명예를 되찾아올 수 있을지 후반기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초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히려 윤준상 선수도 이 변화에 대해서 뭐 연구가 완벽히 돼 있는 건 아닌가 봐요. 네. 왜냐하면은 만약에 연구가 돼 있으면은 오히려 신수를 쓴 윤준상 선수 쪽이 빨리 두고 당한 김정현 선수 쪽이 시간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반대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윤준상 선수는 곧 초읽기 시작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두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있는 변화도 생각을 한다라는 건데 있는 변화는 일단 흑 쪽에서 전혀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고심 끝에
따내는 결정을 했습니다. 당장은 뭐 이런 곳을 끊어서 패를 들어간다고 해도 흑이 한 번씩 따내면서 두면은 그 다음에 어차피 백이 둘 수 있는 응수가 별로 없어요. 네. 계속 한 번씩 따내면서 진행시키면은 자체로도 잘 안 되는 모양이고요. 10초. 백은 일단 보통 이럴 때는 여기 한 번은 밀 때가 많아요. 이런 곳은. 6, 7. 이으면 늘어서 이 정도라면은 백도 괜찮아 보여요. 물론 흑의 이 모양도 두텁긴 하지만 백이 그래도 우상기 쪽 실리를 좀 차지하고 엉성하게나마 그래도 벽을 쌓아놨거든요. 이 정도라면 괜찮을 것 같고 막으면 따내고 이을 때 지금 호구까지 칠 필요도 없나요? 그냥 이어서 호구 친다면은 호구 쳐서 살고 이곳을 둔다면은 붙여서 넘어가겠다. 네. 일단 이런 진행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검토실에서는 백의 신수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좋다고 평가를 받지는 못하는 것 같네요. 네. 또 여기서 패를 잇는 것은 좀 싱거울 수 있겠군요. 근데 잊는다고 흑이 과연 뭐 나쁘다고 말을 해야 될지는 약간 의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잊고 늘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처리를 하면은 네. 나가는 거는 이제 막아서 선수로 이곳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면은 만약에 이제 누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흑도 충분히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정현 선수와 윤준상 선수의 속기되고 초반부터 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2라운드 1경기 티브로드와 킥스의 대결입니다. 3국 속기대구 티브로드의 김정현 선수, 킥스의 윤준상 선수의 대구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아직 결정을 못 내렸네요. 일단 뭐 두 가지 다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자, 지금까지는 윤준상 선수의 이 실수가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 정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김정현 선수가 고민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앞서 저희가 오프닝 전에 그 문도원 프로와 이희성 프로가 아주 깜찍하게 소개를 한 영상이 있었어요. 네, 아마 뭐 바둑 팬분들이라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바둑리그에서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매 라운드 20경기의 승자를 맞추는 이벤트입니다. 사실 뭐 다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죠. 뭐 5대5의 승부를 20경기를 맞춰야 된다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그냥 보시는 것보다는 네. 뭐라도 이렇게 있으면 좀 더 재미있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좀 참여를 그쵸? 했습니다. 저도 차마 선수들한테 말은 못해서 그렇지 참여는 했어요. 우선 오늘이 이제 12라운드 1경기거든요. 네, 12라운드부터 저희가 그 이벤트를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우선 1경기는 좀 맞추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또 바둑 팬분들께서 또 KB 리그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더 재밌게 관전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이벤트를 준비했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현 선수는 패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차단을 해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변화가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죠. 여기 따내는 거는 뭐 당연하고 네.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여기서 호구를 친다면은 단수를 쳐서 이제 또다시 패가 될 텐데 네. 글쎄요, 뭐 초반에 패가 별로 없다라고 보면은 사실 이 호구보다는 이어서 둘 가능성이 높고 30초. 하나, 이 진행은 의외로 셋, 귀가 실리가 좋을 것 같아요. 여섯, 이거보다는 일곱, 차단하고 붙여서 넘어가는 네. 완전 새로운 형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었다면 간략하게 모양이 정리가 됐었을 텐데 김정현 선수도 정리를 하지 않으면서 수순이 좀 더 진행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는 뭐 무조건 이어야 되고요. 30초. 여기서 이제 윤준상 선수가 있는 셋, 선택이 아니라 호구 넷, 치는 선택을 하면은 여섯, 일곱, 단수를 여덟, 쳐서 또 이곳에서 패가 될 수도 있어요. 패를 걸고 다른 곳은 패감 쓸 데가 없으니까 또 이 부분을 붙여가면서 이런 진행은 뭐 지금으로서는 이 다음 수까지는 전혀 뭐 예측이 되진 않습니다. 좀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 번 장면에서 윤준상 선수 초읽기 한번 사용합니다. 있고 한 칸 뛰고 이런 진행이라면 뭐 누가 좋은지 모르겠네요. 기본 흙이 좀 좋은데 네. 막상 또 백도 실리를 차지를 했고 중앙 견제라고 본다면 네.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패를 하겠다라는 거네요, 이건. 그러면 흑 입장에서는 패를 피하려면은 그냥 단수 치지 않고 호구 쳐서 정리할 수도 있나요? 기세가 아닌가요? 아니요. 여기 호구가 아니라 그냥 똑같이 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어차피 바깥쪽으로 막는 거는 늘어놓으면은 아무것도 뭐 그 다음 맛은 없거든요. 네. 이거 오면은 흙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백이 넘어가서 아까처럼 진행이 되는 건데 네. 여덟, 아홉, 이거는 뭐 다시 또 패가 되겠죠. 여기서 백은 패로 두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있게 되면은 그냥 안 있는 것보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를 호구 친다고 해도 호구 쳐서 단수 쳐져 있는 게 손해고 이곳을 한 칸 뛴다고 해도 아까 전에는 붙여서 넘어가기라도 했지 지금은 끊어서 이렇게 둬서 버릴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그렇게 둘 거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낫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준상 선수의 호구는 다섯, 일단은 뭐 패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죠. 여덟, 아홉, 어? 열. 어떻게 여기서 세 번 남았습니다. 초입기를 하나를 쓰죠? 약간 아까울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물론 뭐 다음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네. 여기서는 초입기 한 번 사용하는 건 조금 아깝지 않을까 생각은 드네요. 설마 저기를 호구 치면서 단수 치는 수를 아예 생각 안 했을 리도 없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두 개나 판 운영하는데 부담되지 않을까요? 초반에 초읽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뭐 기사들이 이제 마지막 출기가 아니면은 2개나 3개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 여유를 느끼면서 두긴 하지만 그래도 네. 지금은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당연한 자리 같은데 30초. 하나, 둘, 이을 생각 있으면은 차라리 이걸로 그냥 있는 게 낫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아, 패를 안 할 생각이군요. 이거는 아예 생각을 못 했는데요. 딴에도 이곳을 이제 밀고 막으면 이렇게 둬서 지금 살았다. 흙게 일단 빵 때리는 모양도 기분이 좋아요. 네. 상변에. 백은 뭐 여기까지는 일단 좀 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귀를 둬서 살아도 이곳을 밀리면은 모양이 좋거든요. 아,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쪽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을 선택했네요. 중앙이 아닌 변 쪽으로 들여다봅니다. 김정현 선수는 어차피 이곳 밀면은 별다른 반격 없이 늘려고 했나 봐요. 만약에 뭔가 다른 생각이 있었으면 있는 것도 뭐 아래로 민다든지 다른 변화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거의 뭐 노타임으로 뒀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근데 지금 우상기는 확실하게 살아 있네요. 지금 여기를 젖혀도 네, 우상기는 살아 있고 그렇다면은 여기를 이제 밀어서 두느냐 상변 쪽을 두느냐 모양으로는 이곳 미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 힘이 더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김정은 선수도 처음으로 출기를 사용합니다. 일단 신수를 사용한 건 윤주상 선수지만 시간은 더 뭐 큰 차이는 아니어도 더 네. 많이 사용을 했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중앙으로 힘있게 밀어가네요. 상변 흙 모양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 패도 있지만 백이 먼저 둔다고 해도 뭐 이 돌이 위험한 돌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상변보다는 지금 둔 곳을 우아기아의 모양을 생각해 본다면 이곳이 더 좋아 보이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흙도 계속해서 젖혀가야죠. 이곳은 늘면은 밀어서 모양을 키워가고 네. 백이 젖힌다면은 아마 그냥 늘어서 두지 않을까. 보통 같으면 이제 단수를 쳐놓고 넣는 건데 지금은 여기 따내는 게 그래도 좀 있어서 득인지 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둘, 셋, 근데 백도 다섯, 이 여섯, 돌이 중요한 돌인가요? 흙 모양이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 여기 돌이 없으면 한 칸이나 날일자로 둬서 더 커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일단 발전 가능성을 좀 줄여놓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우변 모양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데가 이제 막는 게 선수라 보면은 꽤 맛이 나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일선에 돌이 내려오는 순간 젖히면은 우상기백이 깔끔하게 살 수는 없거든요. 아, 아까처럼 똑같이 그렇죠. 두면은 이제는 둘, 다르나요? 근데 아까는 네. 제가 이제 단수 다섯, 치고 젖히는 변화를 먼저 보여드렸는데 네. 여덟, 그냥 두면은 여기 돌이 없으면은 이곳을 둬서 깔끔하게 살아요. 네. 근데 지금 이곳을 해놓으면은 찌르고 붙이면은 잡히거든요, 돌이. 귀를 붙여서 그렇죠. 옹수타진 하고 있습니다. 둘, 셋, 보통 이제 뭐 늘어두면은 손을 빼고 둘 거고 여섯, 막아둬도 하나 여덟, 끊어놓고 어디 다른 곳으로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만히 늘어두었네요. 김정현 선수가 이렇게 젖히는 수를 선택 안 하고 늘었다는 거는 지금의 우상기 쪽 변화는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어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선택하는 수 중에서 가장 간명한 수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죠.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뭔가 백이 좀 다섯, 발빠르게 이곳저곳을 둔 것 같긴 여덟, 하지만 그래도 흙의 이 우변집이 그냥 깨끗하게 다 집이라고 보면은 네. 굉장히 통통하고 백의 이 중앙 쪽 돌이 아직까지는 뭐 세력인지 아니면은 뭐 뭔지 좀 모르기 때문에 흙 쪽에서 불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흙집이 육선에서 집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여기로 이제 늘어서 둔다면은 그냥 여기까지만 해서 5, 6, 30집, 30집이고 아래까지 이제 된다면은 45집 정도 네. 거의 뭐 쉬운 집 가까이 집이 나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인적으로는 조금이라도 두기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셋, 음, 넷, 정말 그냥 다섯, 느낌일 뿐이에요. 저도 여섯, 뭐 아예 처음 보는 변화라서. 여덟, 아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보통 같으면은 이곳을 이제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를 늘면은 윤준상 선수 생각은 그냥 막상 모양이 안 좋더라도 이곳을 이어버리면은 상변 쪽과 우변 쪽 이제 여기가 백이돌이 있다 생각하면 막고 끊으면은 바로 수가 나거든요. 이런 우변의 맛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정현 선수도 하나 따내 놓고 아, 지금 이곳을 늘려고 하는 거고요. 네. 저기는 백이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팩감은 하나 뭐 사용할 수도 있지만 흙도 그냥 사용하고 따내면 어차피 똑같거든요. 그럼 백이 여기서 따내면은 흙은 약점을 보강해야 되나요? 따내면은 상변 쪽으로 두겠죠. 왜냐하면 여기를 이제 둘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봤을 땐 수가 나는데 이렇게 따내고 나면은 일단 뭐 특별히 백이 팩감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 둔다고 해도 하나, 둘, 입고 둘 때 여기 젖혀서 다섯, 여섯, 이 대마 잡으러 가면은 여덟. 뭐가 더 큰지도 의문이고요. 네. 좀 모양의 흠집을 만들어 놓겠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흠집을 만들어 놓으려고 했는데 김정현 선수는 더 단단하게 지켰는데요. 윤준상 선수가 설마 했나 봐요. 왜냐하면 저곳을 두니까 얼굴을 굉장히 찡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를 볼 때 이런 데를 두면서 여기는 좀 안 두겠지 이런 생각이 일단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김정현 선수도 버틴 거죠?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솔직한 수를 지금 둔 거고 하나, 여기서 윤준상 선수가 뭔가 좋은 맥점을 발견 못한다면은 오히려 이 교환은 굉장히 약수로 변하게 됩니다. 네. 노려봅니다. 이거는 이것도 악수죠. 어? 뒤로 보면요. 이거까지는 너무 악수인데요, 지금. 지금은 우아기 쪽 이래도 물론 맛은 있지만 네. 보통의 경우는 이제 젖히고 호구 쳐서 패가 되는 건데 지금 끊어서 한 칸 띄어서 두면 부분적으로는 잡혀요. 여기 뒀다는 거는 지금 늘고 나가겠다. 일이 커지는데요. 그냥 흠집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응수타진 한번 했다가 둘, 셋, 넷, 제가 볼 땐 백이 조금 흐름이 아예 안 좋아졌어요. 아홉,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교환이 없었다면은 좀 백이 행마를 하는데 많이 불편했나요? 이 교환이 없으면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날일자 하면은 물론 젖히는 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뒤로 막는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연결이 가능한데 이 교환이 없으면은 이런 거 둘 때 붙여서 아예 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우하기로 보면 어마어마한 악수라는 게 문제죠, 지금. 네. 둘, 셋, 넷, 하나를 얻은 대신 또 하나를 잃었네요. 여덟, 아홉.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김정현 선수가 기분이 좋긴 하지만 김정현 선수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의외로 이 돌이 그냥 생각보다 그냥 쉽게 살았다 네. 하는 순간에는 흙의 유일한 어떻게 보면은 집 모양이라고 볼 수 있었던 곳이 거의 다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바둑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의 이 돌의 10초. 그 수순으로 볼 때는 백이 좀 고생을 자초하는 길로 들어선 게 아닌가 다섯,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곱, 실시간 스코어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현 선수가 확실히 좋다고 보고 있네요. 지금 뭐 중앙 쪽으로 씌워서 다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이 두 점만 끊으면은 밀어서 잡으면 되고 여길 나가도 주고 찔러서 결국은 이 돌은 못 살리지 않냐. 네. 여기만 잡으면은 만족이다. 10초. 하나, 둘, 차이가 약간 네. 더 벌어졌네요. 다섯, 여섯, 일곱. 바빠졌어요. 여기 두면은 이제 호구 쳐서 이곳을 두면은 여기 이제 들여다보는 거랑 이 중앙 쪽이랑 한번 수순을 좀 엮어 보겠다. 근데 이것도 막상 잘 발견 못하면은 또 악수가 될 수도 있어요. 막상 잘 안 보이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뭐가 있다는 건지 다섯, 잘 모르겠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수 한 수 놓여질 30초. 때마다 하나, 그 반대쪽으로는 엄청난 압수가 넷, 되고 있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저치는 여덟, 그 안을 해놓고 아홉, 열. 이번에 마지막 어느 쪽으로 한 번 도움을 받아야 되나요? 일단 초반 지금까지의 진행은 김정인 선수가 확실히 좋습니다. 바둑도 좋고 그리고 윤준상 선수가 너무 빠르게 마지막 줄기에 몰린 것도 그렇고요. 네. 이 장면에서 초읽기 한번 사용하면서 이제는 마지막 초읽기가 되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아예 감이 안 오는데요. 뭔가 버리긴 버려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 뭐 네. 허무하게 이런 식으로 네. 그냥 다섯, 무슨 일 있었냐 는 듯이 일곱,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네. 태연하게. 그렇다면 지금 이 수는 어떤 의미의 수일까요? 일단 당장 이 두 점을 살릴 수 없으니까 이 돌이라도 일단 나가자 그런 뜻이고요. 뭔가 그래도 끊어서 압박하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흙이 이런 데까지는 못 끊어서 둘 거다. 30초. 이런 식으로 모양을 정리하겠다. 둘, 셋, 근데 흑은 사실 네. 전혀 불만 없습니다. 다섯. 이렇게 진행돼도. 왜냐하면 백이 하변 쪽 나가는 자세는 괜찮아졌어요. 하변 쪽으로만 보면은 백도 그렇게 나쁜 자세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돌이 오면은 좀 이 돌이 세력으로 보였던 이 돌이 또 곰마처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이 결코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보통 신수를 들고 나올 때는 정말 연구가 많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또 이 상대 시간을 많이 사용하게끔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근데 오늘 윤준상 선수의 신수는 통하지 않았다고 봐야겠네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실패죠. 네. 초읽기도 오히려 윤준상 선수가 더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흐름도 보면은 이 신수가 강력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실시간 스코어도 55대 45로 오히려 흑 쪽의 우세를 더 높게 쳐주고 있는데요. 둘, 셋, 여기서 김정현 선수는 이제 그냥 중앙 쪽으로 나가는 게 이제 가장 간명하고 아홉, 우아기 쪽을 좀 더 확실하게 지키고 싶다 하면은 이곳을 붙여갖고 이렇게 끊는 거는 베개 모양이 너무 안 좋아요. 다 자충이 되어서 여길 붙여갖고 뭐 중앙 늘면은 늘어서 이런 식으로 잡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중앙을 나가느냐 하변 쪽을 붙이느냐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이 되고 하변 쪽으로 붙일 때 백은 너무 크게 잡힌다 생각하면 늘어서 버틸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흑이 중앙 나가는 것보다는 하변 쪽을 뚫는 것이 더 강력해 보입니다. 여섯, 일곱, 우상귀에서도 그랬고 김정현 선수는 이 정리할 수 있던 그런 선택 기로에서 계속 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강하게 네. 강수로 선택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선택이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김정현 네. 선수와 윤준상 다섯, 선수 상대 전적은 1대1, 2010년, 2011년에 두어진 기록들입니다. 모두 흑불계승이었고요. 그리고 145수, 167수. 약간 승부가 일찍 결정이 났어요. 네, 조금 오래 전의 대국이라 네. 만약 최근에 그런 식으로 두었다면 어느 정도 이 선수들이 이런 흐름으로 뒀겠구나 예측을 해보는데 네. 좀 너무 오래전이라 그렇게까지 요즘까지 그 데이터가 이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 너무 오래된 데이터여서 그렇게 참고할 만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때 당시 두어졌을 때는 두 기사가 아무래도 좀 공격적인 기풍이다 보니까 승부가 아무래도 빨리 난 거죠. 일찍 네. 난 것 같습니다. 윤상 선수가 그래도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깊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적당히 타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우변 쪽이 뭐 흙이 다 집으로 되긴 했지만 어차피 그곳은 흙의 모양이었다 이렇게 본다면은 네. 상변에서부터의 중앙 쪽 베개 돌들은 이제는 두터움보다는 조금 걱정해야 되는 돌로 바뀌었지만 또 하변 쪽은 또 그럭저럭 모양이 괜찮아졌거든요. 지금 보통이라면은 뭐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제 하변 쪽에 딱 이곳이나 여기로 벌리게 되면은 흙이 집이 크게 늘어나는 거는 전혀 아닌데 네. 베개돌들이 조금 약점들이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 윤준상 선수 입장에서는 그냥 받을 것인지 아니면 네. 협공이 오히려 좀 더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협공을 했고요. 자, 지금 좌하귀의 모양을 보면은 3-3에 두어져 있기 때문에 흙이 실전처럼 걸치는 방향도 있고 또 반대쪽에서 걸쳐가는 방향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방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듯이 백이 약하니까 지금 실전처럼 이 백진 쪽으로 들어간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뭐 이곳으로 두면은 여기로 두고 여기로 걸치면 이곳으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로 받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하변으로 들어간 거고요. 7, 8, 백 모양을 완전히 무겁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변에서 접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북백 간의 몸싸움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